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이번에 신입사원에 참여하는 기업이 8개나 되더라고요. 취준생분들은 어쨌든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만 따져보아도 채용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인문 상경계 분들의 경우는 이 CJ그룹의 채용 소식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하지만 전체 규모로는 괜찮지만 막상 각각의 직무별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본다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TO의 채용들이 있지는 또 않기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목소리들도 슬슬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갈대 같다라고나 할까요? 어느 정도 채용 소식이 아예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낫고요. 회사의 규모와 사업을 비추어 봤을 때 현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인력만을 필요한 만큼 뽑겠다라는 의지만 생각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공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원할 수 있는 규모나 방향이 많진 않지만 내가 전공에 적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확고하다면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기업 그리고 넉넉한 앞으로의 채용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CJ그룹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CJ그룹만의 자기소개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수년째, 거의 한 5년 넘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 공통 항목에 가까운 1번 문항, 이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해당 그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특징 가운데 왜 그 계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본인이 앞으로 입사 후에 어떠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이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및 약간의 포부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이 항목이 수년째 바뀌지 않고 나온다는 건 그만큼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각 계열사마다 세부 항목들이 주로 3번째 항목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계열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원래부터 있으셨거나 해당 계열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일찍부터 있으셨다면 트렌드에 대한 정보에 밝으셨던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실 것이지만 만약 이번에 첫 취준이신 분이 CJ그룹 따뜻한 느낌 좋아 이런 식으로 적당히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3번 문항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 특징 우리가 잘 참고하면서 자소서 작성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주로 이제 3개 항목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지원 동기라든지 지원자의 경험 중심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해당 업계의 특징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놓고 지원자의 지원 의지와 과거 경험 그리고 입사 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골고루 종합적인 요소들로 문항이 3개 문항밖에 안 되지만 잘 짜여져 있다는 점 그리고 글자 수도 이 내용들을 다 담기에 적절해 보인다는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CJ그룹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지원 동기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 항목이 여러분이 선택한 계열사 및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1. CJ 이 계열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2.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세요. 700자 혹은 800자 이내로 써야 하고요. CJ 대한통운에서는 본인의 진로를 물류업으로 선택한 이유, 그중 특히 CJ 대한통운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CJ E&M 커머스 부문은 CJ E&M 커머스 부문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500자입니다. 1. 지원 동기 및 직무를 E&M 커머스 부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 2. 직무 입사 후 성장 포부를 포함하여 작성. 일단 공통 항목을 포함해서 모두 지원 동기를 묻고는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어떤 표현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메인 질문에 가까운 이 문항들은요. 동그라미 1번, 2번 혹은 3번까지 내용을 갖추어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그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특징까지 규정지어 설명을 하는 측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요소들은 채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항이 긴 편의 기업들은 대부분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서류 전형을 들어간다거나 면접 전형 때 충분한 질문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항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작성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이걸 적었나 안 적었나 잘 따져보시면서 내가 놓치지 않는 접근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은 왜 그 계열사여야만 하는가,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유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크게는 2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계열사가 속한 그 산업의 특징을 적고 그 산업 내에서 그 계열사가 갖고 있는 차별화를 적는 법. 이게 1차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적기에는 글자 수가 빠듯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계열사의 경쟁사 중심과 비교를 해서 이 경쟁사들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준비된 내용과 함께 저희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지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 계열사가 꼭 내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계열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현황 이런 키워드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해당 업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동향이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신 뒤, 즉 1차 검색을 마치신 후에 해당 키워드라든지 특정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oT 혹은 포스트 코로나19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해당 계열사의 내용들을 접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J그룹의 주요 계열사들, 이번에 채용을 하는 주요 계열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슈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업들을 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결국 그러한 전반적인 업계의 특징 가운데 그중에서도 왜 그 계열사를 내가 특징 있게 바라봤는지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모습이나 차별화에 대한 포인트를 접는 게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기술 투자를 많이 했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다거나 업계 최초를 도입했다거나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이 결국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내용까지 150자 이내로 이 3개 혹은 4개 문장을 완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혹은 이러한 계열사의 특징 있는 모습이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까지 이야기를 약 250자 이내로까지 이어서 적어주신다면 적절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새롭게 내가 이 직무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적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계기 부분에서 내가 너무 동떨어진 분야, 뭐 이를테면 단순한 봉사활동을 갔다라든지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느꼈고 되게 맛있네, 되게 신선하다, 새롭다 이런 좀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 분야와 직무까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좀 더 딥하게 자세히 작성을 해야겠는데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좋았다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좋기까지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시도를 했을까를 깨닫게 되었다까지 말을 이어서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엔 특정한 업무 내용, 즉 직무 기술 사항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에 대한 소개 내용 중 업무 내용 중 하나를 잡고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적어주시는 편이 원론적인 이야기보단 나아 보이고요. CJ그룹 자소서의 특징상 CJ그룹이 자주 쓰는 표현인 핵심 가치나 행동 원칙들 그리고 비전 미션들 중 하나의 표현 혹은 특정 계열사의 경영 목표를 작성을 이어가 보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원 동기 CJ 제한통운과 CJ E&M 커머스 어떤 부분이 좀 추가돼야 될까요, 여기서? 예, 결국 물류업을 선택한 이유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물류업을 그냥 요즘 대세니까요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설득이 어렵겠죠. 결국 뭐 물류업계 최근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뭐 애자일 관련된 요소들 혹은 이풀필먼트라든지 로봇 혹은 스마트 콜드체인 뭐 다양한 형태로서 물류업계의 최근 동향, 결국 물류사들이 고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징의 키워드들을 잘 참고하셔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가운데 CJ 대한통운이 하고 있는 차별화된 요소라든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경쟁력적인 요소 면에서 내가 이렇게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성장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CJ그룹이 추구하는 열정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었다. 최초 혹은 최고, 이 차별화, 이 3가지 키워드, 이 온리원의 가치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를 기업의 현황과 함께 맞물려서 접근해 본다면 적절해 보이고요. CJ E&M 커머스 부분인 즉 옛날 CJ 오쇼핑이죠. CJ 온스타일의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신유통, 이커머스 업계 이렇게 기존의 홈쇼핑 업계는 홈쇼핑 회사들 간의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이커머스 경쟁들, 이커머스의 회사들과 다양한 경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배송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상품에 대한 경쟁력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무를 다 떠나서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배송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어떤 산업의 특징상 다이렉트, 즉각 혹은 소비자 편향, 혹은 소비자 만족으로 최대한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J 온스타일이 어떻게 차별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회사 측 홍보 자료보다는 회사 측 홍보 자료들의 특징을 한번 최근 6개월치를 몰아서 봐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했다라는 문구를 적어주시는 게 단순히 여름 시즌 오리털 패딩을 판매하는 걸 보고 새로운 상품 방송 구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근 8개월간 상품의 판매 추이를 보았을 때 CJ 온스타일이 추구하는 고객 지향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뭔가 본인이 2차적으로 깨닫고 고민한 내용까지 나와준다면 이걸 읽는 현업의 담당 부장님이나 판단하시는 팀장급에서 보셨을 때 충분히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하여 지원을 할 때 서류 과제를 통과될 수가 있고 면접 때도 질문을 어렵지 않게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지원 동기 부문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셨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유의할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검색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방송 혹은 이 방송이 어딘가에서 틀어질 컨텐츠로 이 시청을 하고 계실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감을 임박했을 때 지금 이 화면과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급하게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사 검색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회사 측의 정보 위주로 보시되 차라리 직무 현직자의 인터뷰를 보고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산업이라든지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현직자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역추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주요 협회라든지 그걸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트렌드의 포럼이나 세미나들이 곳곳에 온라인 웹이나 웹 세미나겠죠. 이러한 형태로 작년 올해 많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까지 딥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올해 최근 거는 이미 다른 지원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작년이나 재작년 트렌드를 보시는 게 어쩌면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트렌드라는 건 하루아침에 들어갔다가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게 대다수의 특징이니 지원하시려는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찾아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작성 시에 차별화를 준다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직무 역량, 목 좀 가다듬고요. 공통 항목,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1번,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2번,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경험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 천자고요. CJ E&M 커머스는 지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측면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번, 대학생활과 졸업 후 다양한 활동, 공모전 등 경험과 2번, 이를 통해 배운 점과 발현된 역량, 위기 극복의 사례를 포함해서 작성, 1,500자입니다. 또 CJ 대한통운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입사 후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700자고요. 3번,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및 준비 과정, 경험, 여기에는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000자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읽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연 가다듬은 3주째 것 같습니다. 예, CG가 풍년인 저의 방송 같이 잘 보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이 공통 항목 중에 직무 역량을 묻는 것에는 업무 내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공통 역량인 소통과 협업만으로는 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준비된 화면을 통해 어떤 구성과 내용들이면 적절할지 같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바로 업무 내용입니다. 지원 직무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회사 측 소개된 자료를 그대로 붙이다기보다는 적혀있는 내용을 필두로 본인만의 표현으로 좀 재해석해서 한두 문장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생뚱맞게 의미를 넣으면 안 됩니다. 프로듀서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 이해하게끔 적으면 안 되고요. 프로듀서는 컨텐츠에 대한 어떠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는 직무로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결국 이러이러한 요소와 저러저러한 요소가 중요하겠구나 라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업무 내용과 함께 적어주시는 초반에 한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나는 어떠한 언제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경험 혹은 근무 경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까지 이어서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약 3문장, 4문장 이내로 그때 겪었던 업무와 내용들 혹은 활동 내역들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그 당시의 나의 역할과 수행했던 내용, 그에 따른 결과까지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어련히 알아서 면접 때 질문을 자세하게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이 성과를 토대로 내가 결국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하겠다라는 구성으로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직무 역량을 묻는 부분은 업무 내용 기재가 중요하다. 배경에 대한 설명보단 경험의 객관적인 서술이 중요하다.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까지 최소 한 문장 이상은 적어주자.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CJ E&M 커머스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예, CJ E&M 커머스 즉 온스타일의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내용이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학 생활과 졸업 후 다양한 활동, 공모전 등의 경험 이 부분인데요. 경험이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회사 측에선 여러분께 안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쟁자 대부분들은 실제로 커머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창업을 하셨다거나 판매를 하셨다거나 이렇게 대고객, 대면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역할이 좀 상반된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해야 됐다거나 무언가를 짜임새 있게 기획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활동들이죠. 따라서 내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판매나 영업의 경험이 있다면 가장 좋겠고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비록 상황 자체는 그렇게 영업이라든지 본인이 지원하려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좀 떨어지지만 본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강점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강점인 면이 결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차선책이지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차선책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경험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풀함을 영업이라든지 판매 경험이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비교 여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서류에서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가 아니라 면접까지 고려했을 때의 이야기로 확대 해석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의 경우는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 혹은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머리를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와 분야에 대해서 그냥 한두 가지 요건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업무 내용들도 한 면에서 보고요. 해당 분야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점을 단기, 중장기로 좀 나누어서 접근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업무를 잘해야겠고 일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면서 타 부서원들이나 혹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신뢰도를 갖출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겠죠. 지식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경험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입사 후에 어떻게 가꿀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경험 중에 학업이라든지 학업의 활동 그 어디에도 내가 물류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데이터 처리 기반의 역량들을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보완해 왔는지를 적어보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강점 묻는 항목에서는 몇 가지 적는 게 좋아요? 글쎄요. 강점이 2가지 이상이라고 한다면 2가지를 적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의 경험과 내용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가끔 욕심내서 3가지 적는 분들 계신데 네. 글자 수가 넘기지 않는 것만 유의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혹은 A 경험부터 E 경험까지 이렇게 전체를 좀 아우르는 표현과 함께 이야기를 다채롭게 구성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의 이 말은요. 작성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작성하시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제가 뭔 말했는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된다는 점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CJ그룹 자소서의 마지막 항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열사별로 좀 특화된 항목이 들어간 게 바로 3번 항목인데요. 먼저 CJ E&M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음악 투자 직무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국내 해외 음악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 코로나 이후 음악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천자 이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전문적인 분야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계열사에서 각각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소제목부터 뭔지 자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I'm on the next level 뭐 이러면서 이상한 가사들을 넣는 표현보다는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의 관점으로서 이 자소서를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K-팝 팬의 마음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접근보다는 확실하게 구성원으로서 이 산업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크게 한 3개 정도의 관점 그런 단계별로 작성을 해보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소는 내가 생각하는 음악 시장의 중요 요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은 이렇게 변했고 해외 시장은 저렇게 변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임 이거보단요. 나는 말이지 국내나 해외나 음악 시장의 주요 요소는 크게 이러한 요소와 저러한 요소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코로나19 탓에 이러한 중요 요소의 변화나 위기가 감지되었지. 혹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음악 시장은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큰 틀의 이야기들을 잡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고한 생각을 실제로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만담 늘어놓듯이 적으면 안 되고요. MECE 접근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우리가 PT 면접을 볼 때 말이죠. 따라서 단기, 중장기 혹은 K-팝과 K-팝이 아닌 장르, 온라인, 오프라인 혹은 뭐 국내의 특정한 아이돌 팬층 혹은 성인 가요 뭐 이렇게 뭔가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특정한 음악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쪽 혹은 특징이 있게 2개 그룹을 나누는 특징으로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작성에 무리가 없겠고요. 이런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와 방송의 특성상 특정한 내용을 아무리 열거한다 한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만큼 적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적는 게 부담되고 어렵다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시되 본인이 특정한 현황을 묻는 기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번 참고하거나 아티클, 인터뷰들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재밌게 소개해 주셨는데 뭐 넥스트 레벨이라든지 그런 문구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전국에 그걸 넣는 분들이 제법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본인이 148번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의미였군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CJ E&M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 부문입니다. 자, 국내 및 해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넥스트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이슈를 한 가지 선정하고 이 선정의 이유와 CJ E&M의 인플루언서 사업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본인의 역량, 강점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10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최근 이슈와 사업 방향을 묻고 있는 거죠. 이 전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팁 좀 주세요. 네, 글쎄요. 저는 다이아 사업을 필두로 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방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정의가 꼭 초반부에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개 강사인 저는 콘텐츠라 하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콘텐츠의 특징을 제가 이번 방송 전에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인플루언서 중심으로의 콘텐츠는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제작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소비한 것조차도 콘텐츠로 생산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의 1, 2년새 뒷광고 논란들도 한동안 있었죠. 결국 그 끝에는 내돈내산 콘텐츠가 새롭게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를 한 과정과 후기까지를 콘텐츠로 생산하는 이러한 과정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플랫폼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전통의 어떤 올드 미디어들이 콘텐츠를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접점으로 만나는 장으로서의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앞으로 유저들에게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떠한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경험케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된다의 방향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해도요. 제 얘기가 뭔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잘 방향에 맞게 작성이 되실 거고요. 좀 어려우시다면요. 이런 컨텐츠와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아티클들을 검색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접근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CJ E&M의 방송 콘텐츠 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J E&M 애니메이션 더빙 연출에서는요, 본인의 인생 애니메이션을 하나를 선택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 그것이 본인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000자 이내고요. 그리고 CJ E&M 엔터테인먼트에서 드라마 프로듀서에는 CJ E&M의 영화, 드라마, 예능 중 OTT형 스핀오프 드라마로 만들 작품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 그리고 기획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프로듀서는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획 제작한 드라마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정말 이 세부 분야에 맞춰서 지원자를 가려내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어.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몇 년째 화두되고 있는 CJ그룹 계열사들, 특히 엔터 계열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인생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을 일단 정의해야겠죠. 네. 전반적인 특징들을 아실 겁니다. 정의를 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인생 애니메이션의 조건을 3가지 정도 언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 인상 깊었던 점이 3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본인의 가치관, 즉 본인이 그냥 나라는 사람 개인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글이 흘러가고 철학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더빙을 연출하는 연출자로서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방향으로서 가치관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적절하겠다 보이고요. OTT형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부문 드라마 프로듀서 직무의 경우는 OTT 컨텐츠가 꼭 인기 있는 컨텐츠 드라마여야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송 당시에는 시청률이 낮았는데 이게 만약에 OTT로, 즉 50분짜리 컨텐츠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15분, 20분 이렇게 단건으로 나뉘어서 간다면 오히려 좋았을, 편집의 힘이 좀 더 실렸다면 어땠을까 같은 조금 아쉬운 컨텐츠들을 좀 더 접근을 해서 OTT로 살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결국 특정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리뷰하는 컨텐츠들 잘 보면 리뷰로 볼 땐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실제 풀로 보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한 특징들을 잘 한번 힌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드라마의 장단점. 단점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장점을 먼저 적기보단 단점을 먼저 적고 이러한 단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먼저 적는 게 좋고요. 장점을 통해 해당 장점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향하는 드라마 콘텐츠의 특징을 내가 잘 이해했고 앞으로 어떻게 잘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입사 후 포부 느낌으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3번 항목도 살펴보죠. 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취업 준비생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백자네요. 네,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결국 서류 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면접 때 아마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소스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키워드를 적었나요? 라는 걸 묻기 위한 도구가 되겠고요. 결국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조건 혹은 일반적인 취업 준비생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의 조건을 먼저 기재해 주십시오. 네. 워라밸이 있는 기업 혹은 뭐 근무를 야근하지 않는 이미지의 기업.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 하지만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걸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내용들. 거기에 관련된 회사 측의 홍보나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애정을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주요 계열들의 최근 1년 새의 특징들 잘 한번 참고해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머, 여기 로봇 사업 한다네요. 네, 지금 끝났습니다. 아니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뚝 끊어주셔가지고 네, 지금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 저희도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2부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 할 뻔직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CJ 작성하는 데도 사용해 보시고 또 신의 직장에도 한번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CJ 제일제당 식품 공통 부문에서 이제 다른 계열사들과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항목인데요. CJ 제일제당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여러 지원자들 중 본인이 only one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지원 동기와 함께 only one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CG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only one은 다 네. 대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어. 암암리의 룰이니까 잊지 마시고 only one을 5만 대문자로 적고 나머지 소문자 적으면 안 되니까 꼭 다 대문자로 적어주시고요. only one,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을 다 왜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지 또 놓치지 말고 적어주시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온리원은 다 대문자라고 임직원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리원은 해당 기업의 핵심 가치로서 최초 최고 차별화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갖춘 1등 기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가 기업이 그러하다면 구성원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고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CJ 제일제당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에 주목했다는 말과 함께 전체적인 구성 내에서 이 온리원의 가치를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특징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내용을 적고 이러한 회사 측의 최초 혹은
최고 혹은 차별화 중 하나의 특징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고요. 본인 역시 앞서 첫 문단에 언급한 최초 최고 차별화의 조건과 본인의 특정한 경험이나 활동, 지식, 특정한 내용들, 경력들 가운데 하나가 최초 최고 차별화 중 하나라는 것으로 맞닿아 있다. 나 최초 최고라 차별화, 너 최초 최고 차별화, 우리는 최초 최고 차별화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구성이 되겠죠. 네, 온리원 대문자로 해야 된다는 걸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요 계열사들의 자소서 항목 작성법을 알려드려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연 3주째 이 자기소개서를 계속 소개해드리면서 CG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CG 선생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종합적인 관점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소비자의 마음으로서 혹은 유저의 마음으로서 좋아, 이미지 좋아, 느낌 좋아,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이 회사를 이해했다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많은 편의와 즐거움, 건강을 주기까지 구성원들의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노력과 고생을 하셔야 될 그 직무로 이제 취업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내용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담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오늘 컨텐츠, 오늘 내용들 잘 생각하시면서 작성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